그래서 그 지하장커라는 감독이 가지고 있는 그 영화에서 그 소외된 사람이 지금 그 벌이는 대량 학살 이전에 말이 굉장히 학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이 학대받는 그 장면에서 이 사람이 대량 학살을 벌이고 나서 그 말이 쫓겨나요. 그 쫓겨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한번 이렇게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보셔도 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그 니체의 생각과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니체는 이렇게 비극적인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어떤 최후를 맞이하죠. 그런데 이제 여동생인 엘리자베스는 엘리자베스 니체는 그녀의 남편이 자살하고 식민지 개척의 사업이 실패하게 되자 나날이 높아지는 오빠의 명성을 이용하여 이 오라비의 책과 가르침에 대한 숭배와 광적인 열광을 사람들에게 조성하죠. 그리고 그녀는 어찌 되었던 간에 니체의 전집과 함께 전기를 출간합니다. 니체는 1900년 8월 25일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자,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도덕의 계보. 자, 니체는 인간의 동물의 사육이 가장 초기 형태의 시민사회가 폭력에 의해 세워짐으로써 가능했고 바람직하게 되었다고 추측합니다. 니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하죠. 즉, 시민사회의 평화와 안정은 문명화된 인간들이 죽음이나 추방의 처벌 아래서 그들의 타고난 동물적 공격성을 외부로 발산하는 것을 삼간다는 조건에서만 애초에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은 오늘날까지 제시됩니다. 잔인성의 본능을 타인들에게 터뜨리는 대신 문명화된 인간들은 그들의 공격성을 자신들에게 돌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니체가 믿기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내면성을 갖게 된 피조물, 이런 자기 집중의 습관을 기르기에 특히 쉬워진 피조물, 즉 양심을 지닌 피조물이 되었던 것이다. 자, 여기서 양심의 특징에 대한 니체의 생각이 드러나죠. 자, 우리가 양심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경험으로부터 자유롭게 나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드러난다라는 것이 양심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잖아요. 근데 니체는 지금 그 양심이 원래 인간은 타인에게 공격성을 취하게끔 돼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타인에게 공격성을 취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체에 따르면. 그런데 그 타인에게 계속해서 공격성을 취하면 그 공격성을 바깥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 나에게, 나의 내면으로 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니체에 따르면. 그러면은 그 나로 향하게 하는 폭력성, 나로 향하게 하는 폭력성이 곧 양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점이 니체 철학에서 상당히 독특한 점이에요. 나로 향하게 한 폭력성, 나로 향하게 한 가학성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니체의 양심 분석론의 핵심은 서양 철학이 구축해 놓은 도덕론의 거대한 물음을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기존의 양심은 그 자체로 지켜져야만 할 것 또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앞서서 자신을 선규정, 앞서서 그 무엇보다 앞서서 규정해야만 할 것으로 정의했다는 거죠. 이것은 양심이 절대적 당위의 측면으로 존재하며 인간은 마땅히 어떤 존재여야만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니체는 이 같은 양심의 개념적 접근에 있어서 그것의 당위적 접근, 여기서 당위라는 것은 must,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측면이에요. 당위적 측면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존재하는 근거를 발생적이고 이게 왜 생겼냐, 이걸 왜 만들었냐, 이런 생각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니체는 양심이 결정적으로 추상적, 우리가 이런 것은 이런 마이크, 이런 대상들은 다 구체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니체에 따르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양심을
잠시만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니체가 보는 양심은 선엄적이고 선규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발생적이고 원인적이고 이걸 왜 만들었냐라고 상황을 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양심 자체를 실질적인 가능 근거, 선규정한다, 앞서서 존재한다, 추상적이다, 이건 내용이 없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양심의 가책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마치 그것이 구체적인 실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폭력성이죠. 양심의 폭력성, 양심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가하는 가학성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니체의 철학의 중추적인 핵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영화 얘기를 제가 좋아해서 영화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게. 미카엘 하네케 영화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양심에 관해서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딱 한 편 봤는데 베니의 비디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게 한 소년이 여자친구, 그러니까 여사친 뭐 이런 친구와 논쟁을 하다가 죽여봐 여자애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난 누구도 죽일 수 있어, 이 남자애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죽여봐 그 말에 그 치고받는 그 과정 안에서 정말 그 여자애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이 영화의 제목이 베니의 비디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디오로 촬영을 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양심적인 측면은 사실은 그렇게 존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양심이 없기 때문에 정말 미친 짓을 한 거잖아요. 거기 정말 폭력적인 짓을 한 것이고, 그러면 그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 없는 애기 때문에 얘는 양심을 어떻게 보면 낙인처럼 새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는 양심이 없는 애야. 양심이 있으면 말다툼하다가 그거 가축 도축하는 그 장치로 자기랑 친한 여자애를 죽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걸 비디오로 찍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얘는 양심이 없는 애예요. 그러면 양심이 없는 애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양심에 이거 가학을 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낙인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베니와 베니의 엄마가 같이 여행을 떠나요. 그 여행을 떠나는 그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과 양심의 고통은 베니가 겪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엄마가 대신 그 양심의 가책을 폭력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카엘 하네케는 이 점에 관해서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